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2019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 이 구급 문제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형 문제도 한 두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됐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을 때 부속 법령 문제 출제가 되고 한 세 문제 정도,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사례형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가 케이스형 문제인데 이것은 정답이 쉽게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형태가 판례 형태로 많이 물어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판례를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판례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아마 문제가 많이 어려울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키워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행정법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먼저 법원 1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같은 헌법적인 권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기본권은 모든 법의 법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지 못한다. 이건 초등학교 문제네. 그 다음 2번 국제법규도 법원이 되므로 사연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 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냐? 이건 아니죠. 3번 위법한 행정관행.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신뢰보도 주장할 수 없어요. 원래는 허가사항인데 허가를 해준 경우도 있잖아. 나중에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4번 행정의 자기 구색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니죠. 대상이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일시적이다. 그죠?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는 없지만은 역시 행정입법 보죠. 그래서 맞고, 2번 행정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인사혁신처가 처령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고시가 법령을 보충하면 법과 결합해서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죠? 이걸 내가 땜빵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땜빵. 맞고. 4번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1번은 하급 문제, 2번도 하급 문제입니다. 3번 법률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1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기호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근거는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법률 유보라고 한 것은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죠?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 할 때 그 법률은 당연히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겠죠? 그럼 법률 유보 원칙은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번 맞고, 2번 즉시강제는 당연히 그 말 안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인 없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즉시강제와 관련된 부분. 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원래는 영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긴급을 요하거나,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영장을 요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긴급한 경우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의무를 명한다 하더라도 이행할 것이 이행을 불이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명확하다면은 바로 즉시 강제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자, 법률 위법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근데 하더라도 법률 의회 위법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법적 사항과 관련된 부분 정관으로도 위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의회 위법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거지.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4번 예산하고 법규범은 달라. 자, 예산도 법처럼 국회 의결을 거치지만 국민을 구속할 수 있어 없어요. 국가 기관만 구속하죠. 그래서 일면제이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행정절차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방의 의결, 지방의회, 국회, 헌재 뭐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가 적용되지 않다. 맞고 2번 고시도 행정절차가 적용되지 않죠. 불특정 다수이잖아.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밑줄이요. 밑줄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부 처분이지. 뭐라고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부 처분. 거부 같은 경우는 사전통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부란 말이 없고 그냥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에 대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만 거부잖아.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청문을 하는 경우는 모두 자, 어떤 거죠? 행정적인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냥 법령에 규정된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의 신청은 그죠? 허가 취소라든가 자격 박탈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허가 취소, 자격 박탈 뭐 이런 것들은 신청이 있어야 청문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4번은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5번 갑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다. 자, 우리 양도 양수와 관련된 거죠. 수리를 요하는 것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에 양도 계약이 무효단 말이야. 양도 계약이 무효야. 근데 A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무효인데 수리했어. 그 효과가 있습니까? 무효인데 수리했단 말이야. 처음부터 100% 잘못된 거잖아. 취소란 모를까?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그 다음 무효는 뭡니까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만약에 양도는 수리를 요하는 처분이야.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다툴 수가 있고요. 맞고 3번 갑과 을이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시나 지위 승계 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했다면 을은 다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냐? 자, 있습니다. 자, 지위 승계 이전에 갑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가 됐단 말이야. 우리 이 채석허가와 똑같은 거야. 역시 을은 양수인 을은 다툴 이익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갑과 을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은 수리를 요하는 것은 그죠? 반드시 그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수리를 요하는 거야. 그죠? 양도는 수리를 요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지. 수리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는 해버렸어. 근데 수리를 하지 않았어. 모든 책임은 양도에 귀속된단 말이야.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5번 문제는 상급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말을 돌려서 물어봤던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요 행정이 복효적 행정을 말한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행정청은요, 그죠? 제3자한테 통제하라고 나와 있나요? 행정청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한테 통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부담하지 않죠? 처분은 상대방한테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1번 맞고, 제3자인 이해관계에는 법원은 참가 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한 청문과 공청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아니죠. 제3자는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 같은 경우, 우리 법원의 소송장 같은 경우 법원의 참가 결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참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이라든가 어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제3자의 소송 참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어. 2번 틀렸습니다. 3번 제3자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안면 90일. 그죠? 제3자도 당사자하고 똑같아. 알면 90일. 몰랐으면 180일. 똑같은 말이지. 심판. 소송은 1년이 되는 거고. 알면 90일. 몰랐으면 있는 날부터 180일 또는 소송은 1년 되겠지. 3자와 청구인은 똑같습니다. 맞고 4번. 갑에 대한 건축허가에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인근주민 을이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 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 제기하고 난 다음에 역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냐? 있다. 자, 이 말이죠. 갑과 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근주민 을이 제3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경우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제3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3자가 당사자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6번은 2번이 틀렸고 7번 자, 특허와 관련된 것. 자,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특허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거지. 먼저 기억번 이사장 취임 승인 행위. 이것은 인가죠. 림번은 특허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건 특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특별법상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 말이 허가지만은 이것도 특허로 보는 것입니다. 자, 면허증은 당연히 허가죠. 민번 개발 촉진지구 촉진지구 안에서 사업계획 실시 계획 승인 처분. 촉진 특허. 뭐라고? 개발 촉진지구 안에서 사업계획서에다가 도장 박아주면 특허입니다. 생각나죠? 촉진 특허. 그래서 기억번하고 닐번이 특허가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특허가 되겠지. 2번 정답이고. 8번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오는 것은 1번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하는 거잖아. 그죠? 인용 판결. 틀렸고. 처분되고 무효 확인 확정 판결은 소송 당사자의 3자에게도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은 이제 3자도 미치는 거야. 대세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정 판결에 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이 발생한다. 맞고, 사정 판결, 공익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위법한 처분을 하다도 공공복리, 댐공사, 다리공사로 인해 가지고 내 땅을 갖다 함부로 불법으로 점유했어. 자, 이것도 기판력이 당연히 발생하죠. 이것은 위법성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 소송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무효,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은 무효 소송도 제기 못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항고 소송이잖아. 취무부. 판결이 확정되면은 다른 소송 제기 못한다 이 말이지. 국가배상 가능할 수가 있어. 그럼 어찌됐든 간에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 못한다. 8번은 3번이 맞는 지문이죠. 9번 부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맞죠. 부관은 미리 협약 형식으로도 부관 붙일 수 있어 없어요? 또 사후에도 부관 붙일 수 있죠. 1번 맞고. 2번 법이 바뀌었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전에 붙인 부관은 소멸되지 않죠. 2번 틀렸네. 중복됐죠 이거. 이 문제는 지방지 문제하고. 그 다음 부재소 특약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요? 응? 절대로 소송하지 말자. 돼 안 돼요? 안 되죠. 소송을 포기한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사법상 계약형식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 사법상 계약형식 처리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업계획 해줄 테니까 우리 지자체에 돈을 지급해라. 돼 안 돼요? 자, 그 다음 부관 붙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9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10번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샘플, 표준 약관, 권장행위. 당연히 권장, 맞다라고 했어 안 했어요? 됐죠? 처분성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2번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은 처분성이 없어. 또 하나 온천대장 명의변경 거부도 처분성이 없어. 그러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환급은 숫자 노름이죠. 내부적인 결정. 그러니까 혁신도시 결정도 내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1번 정보공개법 옳은 것은 정보 공개할 때 그죠? 정보공개 청구자 모든 국민 지자체가 청구인이 될 수 있어요? 지자체는 뭡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인터넷 열어보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2번도 틀렸고 3번은 맞는지 뭐니? 정보를 취득할 또는 활용할 의사 없이 그죠?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게 되면 이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인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3번이 맞는지 보이지. 4번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제3자가 행정적인 제3자한테 통지하고 의견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있어 없어? 제3자가 내 정보 공개하지 말아달라면은 또 요청할 수도 있어 없어요? 물론 그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구속을 받지 않아요. 알겠죠?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12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효는 사정재개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암기하세요. 사재기 취소 의무. 사정재개는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인정된다 이거죠. 2번 자 2번이 틀렸는데 거부 처분에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청구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개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한제한의 서면을 정하고 그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봐봐요.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죠? 처분을 할 때, 처분을 상대방에게, 그죠? 심판 청구를 기한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알리지 않았다. 불고지. 그럼 180일. 불고지는 180일이죠. 자, 이것은 바로 취소 심판이나 의무의 심판의 청구기한이 된다. 그죠? 180일. 알리지 않았다 이거지. 불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종로구청장 처분에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제기를 한다 이거지.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13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옳은 것은, 자, 민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민법상 밑줄 의무, 사법상이죠. 사법상. 그때만 사법상. 민법상으로 다 사법상 의무. 소사징계, 소송상, 사법상, 징계. 이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은 질서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가장 센 것이죠. 그죠? 가장 센 거, 가장 중요한 걸로 처벌한 것이지. 가장 센 걸로 처벌한다 이 말이야. 틀렸고, 과태료는 5년이지 3년이 아니죠. 틀렸고, 과태료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서 관할한다. 맞는 질문이죠. 14번 법위 행정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먼저 기억법 취소 사유가 있는 영업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한의 도가로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자, 취소소송 제소기한 도감 있죠. 불가정력이죠.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법 맞고. 님법 취소 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가 과세처분 취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민사소송 부당이를 제기했단 말이야. 자, 이거 돼 안 돼요? 공정력 때문에 받을 수 없어. 공정력 때문에 위법성을 효력을 심사할 수 없단 말이야. 아니, 위법성이 심사할 수 있어도 병 앞에서는 제기할 수 있겠지. 부당이든. 그래 안 그래? 곧바로 제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네 번이 틀렸고, 디귿 파면 처분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 사유 취소 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곧바로 공무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무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이 거의 다 민사입니다. 아니 그 당사자로 가는 거야. 그래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곧바로 공무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즉 당사자로 가는 거 아니야. 맞고. 그럼 1번 무효란 말이야. 무효는 곧바로 민사법원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냐?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세금 냈는데 또 돈 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곧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알겠죠? 또 무효에 대해서는 곧바로 또 민사법원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을 맞는 지문 답은 3번이 되겠죠. 15번 국가배상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방 공무원들 있죠. 건축가 직원들이 아니죠. 그렇죠? 유흥업소에서 윤락과 관련된 행위. 자,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소방 공무원들, 자, 인과관계 인정된다. 맞고. 자, 애군과 관련돼서는 2번 상호주의죠. 뭐라고요? 상호주의. 그래서
일본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이거지. 애국임금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국가배상 7조가 정하는 상호 보증이 있다 이거지. 자,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나.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5년이 지나버린 거야. 근데 하더라도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5년 지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소멸시효 완성을 국가가 주장해버리면 그것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는 국가는 5년 지나서도 배상해줘야 돼. 배상해주고 나서 담당 공무원을 갖다가 질책하면 돼? 안 돼? 안 돼. 배상해주고 나서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이중배상 금지하고 보훈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혀 달라. 그죠? 그래서 전투훈련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보훈 대상에 관한 법하고 국가배상법하고 전혀 다른 법이란 말이야. 알겠죠? 목적 제도가 달라.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되지. 4번 틀렸습니다. 그럼 16번 법률 규정.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법률은 이제 5천만 원을 가름하는 영업정지, 영업 취소에 대해서 가름하는 과징금 있죠. 과징금. 자,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꼭 현실적인 행위자한테만 부과하는 겁니까요? 사업자, 감독자한테 부과할 수 없어요. 있죠? 꼭 현실적인 행위자한테만 부과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법인한테도 부과할 수 있어. 감독자한테도.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과징금은 재량이지. 깎아줄까 말까도 재량이야. 과징금은 당연히 행정 절차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7번 행정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 봐봐요. 양벌 중 종업원이 잘못하면 영업주도 처벌해야 돼. 그 만에 하나 종업원이 처벌을 갖다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영업주도 처벌하지 말까? 전제 조건은 돼 안 돼요? 종업원은 범죄 행위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아니죠. 종속되는 건 아니야.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1번 종업원이 잘못됐다 무조건 법인까지 처벌하면은 무조건 처벌한다. 그러면 안 되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지. 맞고. 2번 재형법적 원칙 등 형벌법규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도 적용돼야 된다. 맞고. 4번 자치사무를 수행한다. 청소차 운전이죠. 청소차로 적어놔요. 그러면은 둘 다 처벌할 수 있어. 항만순찰은 기간 유임 사무야. 그치? 자치사무는 청소차 이거 사건이란 말이야. 둘 다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 말이지. 17번은 3번 틀렸습니다. 18번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이 된 경우를 골라라 이 말이지. 기억은 계약금 귀속 조치는 내부적인 것이지 민사 사법관계지. 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된 걸 찾으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공법관계지. 기억은 사법관계, 니은, 디귿, 니은은 공법관계야. 그치? 답은 4번이 되겠지. 근데 시험 문제에 항고소송 대상이 된 걸 찾으라면 어떤 게 될까?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 니은하고 니을이 되겠지. 디귿은 뭐야? 당사자 소송이지.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정답은 4번이 되겠지. 19번 대집행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경우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공고는 필요하지 않다. 중복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 인도, 명도. 자, 이것은 바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위 이런 거. 자,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면 민사소송하는 것이지. 그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 비용 상한을 구하는 청구는 소위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맞고. 자, 4번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 착수한 경우를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4번 틀렸습니다. 이미 착수했으면은 계속 업무의 집행이 계속된다 이 말이야. 4번 저 별표 쳐놓으세요. 틀렸습니다. 20번 행정소송 일부 취소 판결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과징금은 일부 취소야 전부 취소야? 전부 취소지. 일부 취소가 안 되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덕점규제법에 따라서 이걸 위반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로 공표명령을 내렸어. 그렇지? 표시행위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가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2번은 맞는 지문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자,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나 1번처럼 과징금은 전부 취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3번 봐봐요. 자, 개발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하여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 산출할 수 없다 밑줄이.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 정당한 부과 금액을 초과하는 분만을 취소한다? 틀렸습니다. 산출할 수 없다.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초과분만 취소한 건 아니죠. 그 다음 4번 덕점규제법에 따라서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 부과점을 했으나 수개 위반 행위 중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고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렇죠? 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일부 취소지 전부 취소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징금은 전부 취소가 원칙이야. 그러나 아주 특이하게도 과징금도 일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 산정할 수가 있다. 뭐라고요? 여러 개 중에서 일부만이 위법이고 일부만이 그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하는 과징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지 전부를 취소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3번처럼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개발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러면 전부 취소를 하라 이거지. 자,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색깔칠하세요. 4번 문제.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하는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일부 취소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2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서. 원래 과징금 하면 전부 취소거든. 근데 일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 취소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원래는 전부 취소야.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지. 전부 취소가 원칙이고 2번은 맞는 지문이죠. 이것은 과징금은 아니고 공표명령이죠. 일부 취소되는 거고 3번은 어떤 거냐?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키워드. 4번은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문제도 거의 이제 판례 형태로 많이 물어봤던 거죠. 판례를 알 수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판례를 모르면은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